안면 거상이든 복부 거상이든 팔 거상술이든 거상술의 전제 조건은 완벽한 지방 흡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G7 클리닉의 조인배 원장입니다. 오늘은 팔 거상술을 하지 말아야 될 4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먹는 게 서구화돼서 고도 비만인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고도 비만이 되게 되면은 몸이 전체적으로 많이 두툼해지는 정도가 심해지기 때문에 탄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방이 많이 커지면서 팔 같은 경우에 거상술의 수요가 늘고 있고, 실제로 거상술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먼저 팔 거상술을 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흉터 때문입니다. 팔 거상술을 했던 분인데 팔에 어마어마한 흉터가 남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흉터가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상술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여유 있는 스킨을 잘라서 이렇게 꼬매주는 이런 방식의 수술인데, 이렇게 꼬매주게 되면은 아무리 깔끔하게 의사가 꼬매준다고 하더라도 흉터가 남을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다른 거상술의 케이스인데, 이렇게 스킨을 잘라서 꼬매게 되면은 본인의 살성 탓도 있겠지만 이렇게 흉터를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커다란 흉터가 남게 되었고, 이분도 이렇게 크게 흉터가 남아서 여름에 반팔을 제대로 입을 수가 없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흉터가 크게 남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뒷면에서도 이렇게 흉터가 남아서 매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너무 심한 흉터가 남았죠. 마찬가지로 좀 작게 남긴 했지만 진한 흉터가 겨드랑이 안쪽까지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흉터 때문에 이 거상술을 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인 이 흉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절대 거상술은 피해야 할 수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상술을 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거상술 자체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아까 보여드렸던 분인데 거상술을 했지만 저에게 다시 와서 지방흡입을 다시 했죠. 사진을 좀 더 보시면 이분이 거상술을 했지만 군데군데 지방이 몽실몽실 남고 견갑골 쪽에도 지방이 이렇게 남아서 저에게 다시 지방흡입 재수술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안면 거상이든 복부 거상이든 팔 거상술이든 거상술의 전제 조건은 완벽한 지방 흡입입니다. 제가 항상 거상술을 얘기할 때는 솜니부를 수선하는 것에 비유를 많이 하는데, 솜니부를 수선할 때 마치 솜니부의 솜을 다 걷어내듯이 피부 밑에 있는 지방을 완벽하게 걷어내고 스킨을 확 제대로 당겨서 꼬매줘야만 볼륨도 줄고 스킨의 여유도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시는 사진처럼 이렇게 지방을 군데군데 남기면서 피부 절제술, 거상술만 했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런 볼륨들이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지방흡입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다른 케이스도 보시면은 거상술을 하셨던 분인데 팔꿈치 쪽에 지방 볼륨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아서 다시 지방흡입을 받게 되는 이런 케이스입니다. 팔을 든 모습에서도 팔꿈치 쪽에 지방을 제대로 제거를 안 했습니다. 솜니불에 비유하자면 솜을 제거를 안 한 거죠.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솜을 제거를 안 한 것에 비유할 수 있듯이 이렇게 지방이 남아서 전체적인 라인의 볼륨이, 전체적인 볼륨이 자연스럽게 정리되지 않은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팔 거상술을 하지 말아야 될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비용입니다. 지방흡입에 비해서 거상술은 비용이 매우 비쌉니다. 제가 하는 지방흡입보다 대부분 팔 거상술을 하는 병원들이 거의 1000만 원대를 훌쩍 넘는 그런 비용을 받고 있지요. 지방흡입에 비해서는 거의 3배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고 이렇게 흉터가 남는 거상술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상술을 하지 말아야 될 세 번째 이유는 비용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상술을 하지 말아야 될 네 번째 이유는 거상술을 하지 않고도 제대로 된 지방흡입만 하게 된다면 거상술 못지않은 리프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저에게 지방흡입을 받으셨던 분인데 수술 전에 이렇게 튼살도 많고 늘어지고 착색까지 있으셨던 분인데 수술 후에 더 처질까봐 매우 걱정이셨지만 저에게 제대로 된 지방흡입을 받고 나서 수술 후에 상당히 거상 못지않은 리프팅 효과를 얻으셨던 분입니다. 보시는 사진에서 이전부터 팔 밑선까지 거리가 수술 후에 많이 짧아진 것을 알 수 있죠. 리프팅, 그러니까 거상술 흉터 없이 지방흡입만으로 거상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진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케이스인데 팔에 지방이 많으면서 이렇게 늘어져 있던 분인데 거상술 흉터 없이 지방흡입만으로 많이 리프팅되고 팔이 길어 보이고 팔의 밑선까지의 거리가 많이 짧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덤으로 겨드랑이 주름까지도 많이 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인데 비만도가 좀 있었고 어렸을 때 소아비만이셨던 분인데 성인 된 이후에도 이렇게 늘어진 살이 있어서 저에게 지방흡입을 받으셨던 분인데 수술 후에 리프팅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대쪽 팔인데도 수술 후에 거상술 흉터 없이 많이
리프팅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더 심했던 분입니다. 이렇게 크게 알을 늘어지면서 실루엣이 연결됐던 분인데 지방 흡입만으로 상당히 리프팅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쪽은 더 심하게 늘어지고 접히기 시작했던 분인데 저에게 지방 흡입만으로 이렇게 많이 리프팅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모습에서도 이렇게 늘어진 팔꿈치 쪽의 스킨을 거상술 흉터 없이 지방 흡입만으로 이렇게 리프팅 시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 거상술을 하지 말아야 될 네 번째 이유는 지방 흡입만으로도 리프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단 제대로 된 지방 흡입을 할 수 있는 의사를 만나야겠죠. 오늘은 팔 거상술을 하지 말아야 될 네 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안전하고 똑똑한 지방 흡입 하세요.